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통계학의 우리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귀 분석이라는 이 단어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면 매우 까다롭고 그리고 그 내용이 방대하고 좀 어려운 부분 중에 우리가 하나랍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단계를 밟아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데피니션 57에 회귀 분석에 우리가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요놈 전체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특정 변수, 자, 요런 특정 변수를 우리가 보통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이 종속 변수의 값을 다른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변수, 자, 요런 변수를 우리는 말한다? 독립변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들로부터, 자, 뭐 한다 그랬죠? 설명하고, 자, 요 말이 제일 중요한데, 예측하는 추측 통계. 추측 통계의 한 분야가 바로 뭐다? 회귀 분석이다. 그랬을 때 이 독립 변수가 하나짜리인 경우는 우리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일 때는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요 정의를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특정 변수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여기 표현들 하면 종속 변수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 변수들로부터 요놈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추측 통계 한 분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변수, 그렇죠? 어떤 특정 변수인 종속 변수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거다. 뭘 가지고? 독립 변수를 가지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그렇죠? 추측 통계의 한 분야가 바로 뭐다?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쭉 읽어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살짝 모를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용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먼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즉 독립 변수가 원인이 되어져서 종속 변수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독립 변수라고 하는 거하고 종속 변수라는 것은 이 용어 자체가 서로 인과관계를,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비교 개념으로서 단순한 관계, 단순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변수들 간에 단지, 그쵸, 얼마나 밀접되어 있는가, 그 관계만 따지는, 그쵸, 그런 분석은 우리가 상관관계에서, 그쵸, 상관분석. 자, 정확한 용어로 상관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만 따지는 것을 우리는 상관분석이라 했죠. 그러니까 요 상관분석이라는 거하고 여러분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그 차이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관분석이라는 것은 변수들 간에, 그쵸, 단지 서로 어느 정도 밀접되어 있는가만 따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예를 들면, 이 변수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관분석의 예는 어떤 학교 고등학생의, 자, 무슨 점수? 영어 점수하고, 그리고 어떤 학력고사에서 시험을 쳤더니 수학 점수가 나왔는데, 그 영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그렇죠, 영어 점수라는 변수하고 수학 점수라는 이 변수들 간에 단순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어떤 학생이 영어 점수 받은 거하고 수학 점수 받은 거하고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귀 분석의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중에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은 어떤, 그쵸, 어떤 그 빙가류를, 그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가 변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를, 그쵸, 그 해의 최고, 여름의 최고 온도를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온도. 그러면 그 요놈이 온도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요 두 놈 사이에 이 변수들 간에 분명히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최고 기온, 여름의 최고 기온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둘 사이의 관계는 단순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일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늘어나고 기온이 떨어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일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와 같이 요런 두 변수들 간의 관계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단순한 관계 정도가 아니고 일정한 무슨 관계를 한다?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회귀 분석하고, 그쵸, 우리가 앞에서 본 상관 분석의 여러분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상관 분석은 단순 관계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면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분석이다. 요 차이를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그러면 상관 분석이 아닌가? 그렇진 않죠. 회귀 분석은 이미 그쵸? 서로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굉장히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어 시험 점수하고 수학 시험 점수는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지만은 인과관계를 갖는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여름의 그쵸 온도 최고 어떤 기온 최고 온도라고 하는 거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인과관계까지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회귀 분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상당한 뭐다 된다? 상관관계는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답니다. 뭐라고요? 회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상관관계는 이미 상당한 상관관계는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단순 관계는 우리가 전제로 하고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그쵸? 인과관계를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분석하는 것이 일단 회귀 분석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의 차이점을 여러분 일단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회귀 분석의 대상이 되려면 일단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뭐 하고 있다? 전제로 하죠. 아무 관련도 없는데 인과관계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회귀 분석의 이 시스템 자체가 독립 변수들을 가지고서 종속 변수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그럼 회귀 분석을 왜 하는가?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종속 변수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이 독립 변수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그쵸?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이 무슨 분석이다? 회귀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이란 측면에서 이 독립 변수를 우리가 보통 또 무슨 변수다? 설명 변수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독립 변수를 무슨 변수다? 설명 변수라고도 얘기하고 요 종속 변수를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그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그쵸? 독립 변수에 따라서 요놈이 반응하는 변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종속 변수를 회귀 분석에서 반응이라고도 뭐한다?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단순 회귀 분석은 그쵸? 종속 변수를 설명해주는 독립 변수가 하나이면 단순 회귀 분석이고 종속 변수를 설명해주는 요인이 2개 이상이면 뭐가 된다? 다중 회귀 분석이 되겠죠. 우리가 금방 최고 온도와 아이스크림 판매량 사이에 이런 분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 회귀 분석이 되겠죠. 온도라는 하나의 독립 변수를 가지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다중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종속 변수를 주택의 가격이라고 했을 때에 독립 변수를
이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것이 주택이, 그쵸? 주택이 위치하는 이제 지역, 강남이냐, 강북이냐. 자, 그런 요인을 하나의 변수로 잡고 또 그 주택이 연도, 그죠? 연식이, 그죠? 그 주택이 주택을 우리가 만든 그 연도가 몇 년이 지났는가? 주택의 나이가 얼만가? 이런 식으로 그 변수를 두 개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주택이 놓여 있는 지역이라는 변수,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는 변수. 이와 같이 그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가지고 종속 변수라는 주택 가격을 우리가 그렇죠 설명하고 예측하는 그런 분석은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읽어봐도 도대체 회귀 분석이 뭔지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설명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우리가 그쵸 보여주는 인과관계를 파악했는데, 그럼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보여줄 것인가? 인과관계를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구체적인 형식이 뭐냐면 여기에 말은 회귀식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회귀식이 뭐냐? 특정 변수값의 변화와 다른 변수값의 변화가 가지는 수학적 선형 함수식을 파악함으로써 상호 관계를 추론하게 되는데 추정된 함수식을 회귀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 포인트가 바로 수학적 선형 함수식이라는 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다 했는데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는 식으로 파악한다는, 식으로. 말로서가 아니고 요놈하고 그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식으로 파악하는 게 회귀식인데 그 회귀식이 어떤 형식으로 회귀 분석에서 파악되냐면 선형 함수식으로 파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 함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단순 회귀 분석인 경우에 종속 변수를 y 그리고 그쵸 독립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이런 스타일로 알파 플러스 베타 x는 y다라고 이렇게 파악하면 요런 게 대표적인 뭐다? 선형식이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다중회귀 분석인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독립 변수가 이렇게 두 개로 파악되는 거. 어쨌든 이 y라고 하는 것이 x1, x2에 관한 뭐다? 지금 선형 함수식으로, 요것도 선형 함수식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 독립 변수, 보통 우리 x라죠. 종속 변수 y.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식을 이와 같이 선형 함수식으로 이렇게 뭐한다?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이걸 만들어내면 x하고 y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함수식을 우리는 뭐란다? 회귀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귀식이 만약에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독립 변수의 값을 기초로 종속 변수의 값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온도의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우리가 몇 가지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회귀식을 우리가 만약에 추정해서 만들어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표본에서 나타나지 않은 어떤 새로운 x값, 여기 말하면 그렇죠? 독립 변수의 값을 기초로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한다고 했는데 온도가 28도일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 29도일 때 판매량, 30도의 판매량, 이렇게 예를 들어 적당히 몇 개의 온도의 표본을 조사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조사해서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회귀식을 우리가 추정해 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표본에 나타나지 않는 온도가 예를 들어 33도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가 나타나는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표본에 나오지 않는, 그렇죠? 표본에 나타나지 않는 X값에 대해서도 그 무슨 말이겠죠? 온도에 관한 아이스크림 판매량, 그렇죠?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의 값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요 회계식의 포인트죠. 그럼 우리가 회계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회계식이죠, 회계식. 이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회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 회계식에다가 우리가 종속 독립 변수인 X값을 이렇게 들이대게 되면 종속 변수의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뭐다? 회계 분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